미국과 일본은 뉴욕에서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갖고 방위협력 지침 개정에 합의를 했습니다. 새 방위협력 지침은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외교 안보 자산을 이 지역으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산을 담아내는 그릇으로 영내 국가들과의 동맹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방미를 계기로 두 나라가 군사, 경제 동맹을 부동의 동맹으로 격상한 것은 그 첫 단추라고 할 수 있습니다. 18년 만의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으로 일본 자위대가 미군과 같이 전 세계 어디서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을 조기 체결하기로 한 겁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신호탄으로도 읽힙니다. I think it's very important to recognize that the U.S.-Japan alliance hasn't just been good for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t's been good for the Asia-Pacific region and the world.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재무장을 통한 보통국가, 나아가 세계 무대에서 역할 확대를 노린 일본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것이자 급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을 겨냥하진 않았다고 하지만 We don't think that a strong U.S.-Japan alliance should be seen as a provocation. We welcome China's peaceful rise. 해양을 중심으로 세력 확장에 나선 중국, 그리고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창설로 기존 미국 중심의 경제 질서에 도전장을 낸 중국을 다분히 의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미일 동맹 격상에 이어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 등을 통해 새로운 국제 질서의 그림을 완성하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는 한일 갈등은 미국 입장에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든 파병할 수 있도록 방위협력 지침을 고치기로 미국과 일본이 합의를 했습니다. 미일 두 나라가 나름 힘을 합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인데요. 가운데 끼어있는 우리로서는 매우 우려되는 사안입니다. 이정헌 도쿄특파원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외교 국방장관 연석회의를 통해 확정한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 지침엔 크게 세 가지 변화가 담겼습니다. 먼저 필리핀 이북과 일본, 한반도 주변 등 극동아시아로 한정됐던 지리적 제약이 사라지고 어디든지 자위대의 파병이 가능해집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미일 연합작전을 펼 수 있게 된 겁니다. 지구를 넘어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아야만 군사작전을 펼 수 있었던 제한이 사라지고 언제든 미군을 후방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나 미국을 표적으로 한 탄도미사일 요격에 나서는 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센카쿠 열도 등 분쟁 지역 섬에 대한 방위도 공동 대처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지침으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따라 참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습니다. 미일 방위협력 지침은 1978년 구소련의 일본 침공에 대비해서 처음 정해졌는데요. 당시에는 일본이 직접 공격을 당할 때만 군사적 대응을 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이후 북한 핵개발 의혹 등 한반도 전쟁 위기가 고조되자 미국과 일본은 1997년 이 지침을 개정해서 일본 주변 지역으로 군사적 대응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 전범국인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되기 위해 한 걸음 더 내딛었습니다. 지난해 헌법의 해석을 바꾸고 지난달 미국과의 방위 지침을 개정한 데이어 오늘은 강요회의에서 안보 법률들을 의결했습니다. 도쿄 연결합니다. 박지우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우리로 치면 국무회의에 해당하는 게 일본 가기인데 오늘 어떤 법안들을 통과시킨 겁니까? 네, 지금 일본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연립여당이죠. 자민당과 공명당 양당이 지난 11일 무력공격 사태법 개정안 등 안전보장법제 정비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 이미 합의한 법률안들이고 이게 오늘 공식 가기에서 결정됐습니다. 모두 11개인 이 법률안들은 내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립여당은 올 여름까지는 법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워놨습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국회 처리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들의 핵심은 뭡니까?
핵심은 그동안 제한돼 왔던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폭넓게 용인하는 것입니다.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입니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때라도 이게 일본의 존립을 위협하고 일본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자위대의 무력 사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해석은 일본이 하는 만큼 주변 공격을 스스로 해석을 해서 자위대를 마음대로 파견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는 평가입니다. 한반도 유사시에 미군 후방 지원을 법제화한 주변 사태법이 중요 영향 사태 법안으로 개정되는데 여기에는 방치할 경우 일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가 생기면 전 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자위대가 전수방위, 즉 일본 방위에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원칙에서 벗어나서 미국과 세계 어디에서나 작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자위대가 일반 군대와 같은 선제 공격과 군사 행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적 토대를 전후 7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베 정부 가기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자위대는 그 뜻 그대로 원래는 일본의 치안을 위해 존재하는 건데 아베 내각의 노력으로 다른 나라 군대처럼 그것도 미국을 돕는다는 이유로 전 세계 어디서나 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거네요. 그렇다면 한반도 유사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영역 국가 동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타국군, 현재로선 미군이겠죠. 미군의 후방 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 영향 사태 법안에는 들어갔지만은 집단적 자위권 관련법인 무력 공격 사태법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또 지난달 27일 미국과 합의한 미일 방위협력 지침 개정안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주권국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은 포함되었지만 사전 동의를 필수로 하는 항목이 명시되지 않아서 자위대가 우리 동의 없이 한반도에 들어올 가능성을 놓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의 전시 작전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 주변국 의사와 관계없이 막무가내로 자위대를 그 나라에 진입시키긴 어려울 것이라는 예상도 있지만은 일본은 이미 다른 나라의 의사와 무관한 침략 전쟁을 일으켰고 이에 대한 반성에는 둔감한 국가라는 평판을 스스로 쌓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잖아요, 한국에. 그래서 미국이 작전상 원하면 일본의 자위대 후방 지원을 한국이 허용해 줘야 될 겁니다. 일본에는 무력 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평화 헌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헌법이 무력화된 일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네, 현재 일본 내에서도 안보 법안 개정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2일 전수 방위의 변질이라는 제목의 일면 톱 기사와 사설을 통해서 아베 정권이 부국 강병 노선으로 돌아가는 듯하다고 지적을 하면서 지금 일본이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번 법안들에 대해서 일부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가 지나치게 높아져서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한다는 자위대의 원칙이 변질됐고 자위대 활동에 대한 제어 장치가 없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미국이 공식 개입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며 반발했습니다. 美日同盟应该确保不损害包括中国在内的第三方的利益，应该确保地区的和平稳定。 이 같은 새 방위협력 지침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높습니다. 야당인 민주당은 물론 아사히 신문 등 주요 언론들까지 평화헌법 위반이라며 비판에 나섰습니다. 중도 보수 성향의 니혼게이자이 신문 여론조사에서도 13년 만에 처음으로 개헌 반대 의견이 찬성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교정권과 전력 보유를 부정한 평화헌법 구조에 대해선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우세했습니다. 이에 따라 아베 정권은 헌법 구조 개정은 일단 미루고 환경권 관련 헌법 조항을 먼저 개정하는 우회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헌법 기념일을 맞아 요코하마에서 열린 헌법 지키기 집회에는 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따로 집회를 열어왔던 시민사회 노동단체가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인 겁니다. 기조 마모로
집회 참가자들은 자위대가 언제 어디서든 미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개정한 행위는 일본을 전쟁으로 몰고 가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安倍政権は戦争への道をまっしぐらに進もうとしてます。それに大反対します。もう安倍政権の動きは危ういですよね。世界を敵に回すようなことしかしてなくて、でアメリカの言うことだけはいはいって。 어젯밤엔 시민 수백 명이 총리관저 앞에서 반대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잊지 않아야 합니다. 역사를 잊지 않아야 그런 아픈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항의 서한을 담아서 전달하고자 하니 반드시 일본 대사 나와서 받을 수 있도록. 일본 대사관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항의 서한을 폭력 진행하지 마세요. 우리 항의 서한 전달할 겁니다. 그냥 건너서 그냥 항의 서한 전달할 뿐이라고요. 시진핑 주석이 아시아 지역에서의 평등하고 개방적인 안보기구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미국의 안보를 의존하는 대신 아시아 지역 나라가 기구를 만들어 안보와 지역 현안 등을 직접 처리하고 책임지자는 겁니다. 强化针对第三方的军事同盟，不利于维护地区共同安全。 또한 작전 통제권 즉각 환수로 한국 정부는 한반도 평화를 실질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구비하게 됩니다. 평화협정 서명의 한 당사자로서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남북에게는 평화 공영의 대로가, 미일에게도 동북아 공동안보와 국가 이익 추구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대결 구도를 평화 공전으로 전반시키는 평화협정 실현에 모두 나섭시다.